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맥입니다. S&P 500은 3,868을 기록하면서 2022년 1월 1일 대비해서 약 20%가량 하락을 하였고 2023년에 들어서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나 매크로 측면에서 보나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라지캡의 4P 멀티플은 지금 16.7로 평균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15까지 내려와줘야 하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14까지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 당시 S&P 500의 멀티플을 보면은 이렇게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적이 없으며 2008, 9년 때는 PE 멀티플이 10 이하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지금 S&P 500의 4PE 멀티플 16.7은 여전히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S&P 500이 고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매크로 측면에서도 그다지 개선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아틀란타 Fed 12month sticky CPI는 CPI가 얼마나 끈질기게 자리를 잡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수치로 비록 Flexible CPI 자체는 CPI가 실제로 하락함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지만 Sticky CPI는 오히려 6.6%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일정 수준까지는 CPI가 하락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끈질기게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렉시블 CPI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가가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티키 CPI가 이렇게 올라가고 유지해주는 상태라면 사태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닝 예상치는 노미널 기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노미널이란 개념은 실제로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CPI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말인즉슨 기업의 실적 또한 함께 일정 부분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해서 S&P 500의 earning이 이렇게 6.66%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미널 기준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2023년에 기대되는 earning 또한 함께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기대 실적이 2022년 7월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꾸준히 하락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S&P 500의 16.7이라는 PE 멀티플은 지탱되지 못하고 하락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입니다. 제 투자 철학입니다만 고평가 기업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고 실적 가이던스가 하락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아웃퍼폼 해주기 때문에 저평가인 좋은 기업에만 투자하자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양가라 리소스로 이렇게 9월 29일날 양가라 기업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양가라 리소스를 매수하였다는 것 또한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여러 차례 분할 매수로 하여서 수량은 늘렸고 양가라 리소스에 대한 분석도 제공을 함으로써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멤버십 분들과 함께 양가라 리소스를 매수한 가격이 2.28달러이니 그때 대비해서 약 22%가 오른 상태이고 S&P 500은 2012년 1월 1일 대비해서 20%가 넘게 하락한 것이니 이렇게 조그마한 페니스톡이 시장을 아웃퍼폼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표하시는데 저는 대중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유튜버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죠. 뷰가 안 나올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관심이 없는, 즉 뷰가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에만 언급할 뿐 영상으로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텔레그램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양가라와 같은 스몰캡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크게 충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만 혹여나 실적이 조금 미스한다고 할지언정 피해가 덜하고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올 때는 시장을 아웃퍼폼할 만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의 PE 멀티플을 보시면은 9.5로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S&P 500의 경우는 16.7 정도에 위치했다는 것을 보셨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순이익 대비해서 9.5배밖에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양가라 리소스의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이 기업은 3.45배밖에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벌어들이는 연 프리 캐시 플로우 대비해서 3.45배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2021년 151%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1983%의 프리 캐시 플로우 성장률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는 단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을 시작으로 처음 프리 캐시 플로우 순이익 전환을 해주었고 비록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39% 그리고 44%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입니다만 페니주라고 하는 이 캐나다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프리 캐시 플로우에 있어 흑자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채권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3.88%인 반면 YGR의 기대 수익률은 42.04%이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기대 수익률은 22%에 다다릅니다. 10년 국채금리보다 훨씬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비록 페니스톡입니다만 기업의 펀더멘탈은 그 어떤 기업보다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5% 성장했고요.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은 105%만큼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42% 그리고 191%만큼 성장했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 플로우는 각각 125.24% 그리고 1844%나 성장을 보여주었죠. 매출 총이익률은 89%로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67%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7%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은 25%로 매출액 대비해서 25%가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할 만큼 마진율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192.81밀리언 했던 부채는 이제는 155밀리언만큼 줄었는데 부채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오일필드 서비스 그룹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YGR은 파이프라인 코스트를 다른 기업 대비해서 50%나 줄일 수 있게 되었고 Facility Install Cost는 30%, 리스 빌딩 코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60%, 그리고 트럭과 토잉에 들어가는 비용은 90%나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2022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쯤에는 125밀리언에서 135밀리언 달러까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부채는 캐시플로우 대비해서 0.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배 아래이므로 너무나도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이 다른 메이저 정유사에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소형주 입장에서는 도산할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의 펀더멘탈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부채를 줄임과 동시에 생산량을 2022년에 지난해 대비해서 23에서 29%나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은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경영을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면서도 여기 스티키 CPI가 꾸준히 버텨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일정 수준을 유지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고점 대비해서 CPI가 빠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부풀려진 실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원유 섹터는 WTI와 실적이 연동되는 만큼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가 커지고 원유를 생산하기에 부족한 공급량으로 인해서 WTI는 2013년에 걸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망에 따라서 저는 캐나다 기업인 YGR에 투자를 하였고 이 기업은 부채를 줄여나감에 따라서 그와 동시에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기업 또한 매우 저평가이기에 사실 투자함에 따라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대로 알려져 있는 기업도 아닌지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탓에 인기 없는 기업을 분석하고 영상을 만든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간적 손해이긴 합니다만 2022년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평가 기업을 공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소개와 업데이트는 가급적이면 멤버십을 대상으로 여기 텔레그램에서 더 자주 공유를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PTP 리스트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 기업에 투자하려면 미래 에셋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도 일부러 미래에셋 앱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점은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40라는 무지막지한 거래 수수료가 들어가니 단타는 절대 비추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